자기가 이해를 해야 돼. 자기 상황을. 원론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를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나와야 돼. 그래야지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에너지가 없는 사람일수록 그래요. 왜냐?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한 번 하는 게 엄청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이 나야. 무조건 나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심팔프 고민 상담소. 이게 추렸거든요. 한 300개의 사연이 왔는데 자, 요렇게 아니, 통계까지? 우와. 구글 통계. 연애가 아무래도 많았어요. 뭐야? 이거 빅데이터야 뭐야? 4분의 1이 연애고 13%가 꿈, 뭐 취업, 그다음에 학업, 그다음에 정말 이제 개개별의 가족이 의외로 있네. 개족이 가족 사실은 이슈가. 마찰이 많이 생길 만한 그거 카테고리 왜냐면은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할 수 없이 세상에 주어지는 거라서. 그리고 사람이 비슷한 사람끼리 싸우잖아요 원래. 성격이 아무래도 부모 거를 받기 때문에 맞아요. 비슷해. 서로 진짜 N극과 N극, S와 S죠. 사실.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이 엄마한테 막 이런 말, 너 닮은 자식 나와라. 너도 당해봐. 너도 당해봐인데. 그렇지. 근데 사실 할머니 닮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한번 체험했으니까 너도 한번 똑같은 성격 만나서 당해봐. 맞습니다. 결국 당하게 되죠. 카테고리 총 5개예요. 네. 연애, 취업, 학업, 꿈,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골라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거 한번 가볼까요? 유교보이에서 벗어나. 유교보이. 좋습니다. 유교보이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내 사랑 아저씨들. 저도 30이 넘어 아저씨가 되어가고 있는 서울 사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저는 약 5년 정도 연애를 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헤어진 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연애를 하니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웠고 저 스스로 마음이 정리가 안 된 상태라 누군가를 새로 만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었더랬죠. 현재는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 평온한 상태, 생식의 욕구를 펼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고민이 시작되는데요. 저는 유교보이입니다. 원나잇?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끼리 야스를 하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색 후사 이런 얘기도 당연히 공감하지 못했고 실제로 그래 본 적도 없었죠. 지금까지 살면서. 그러나 최근 2명의 이성과의 연속된 썸씽을 통해 저의 생각이 뭐야.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가? 첫 번째 그녀 지원 업무를 나가게 되면서 알게 된 친구입니다. 지원 업무가 끝나는 마지막 날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퇴근하고 뭐 하냐, 끝나고 술 한잔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팀에서 일을 하면서 업무적인 이야기만 나누었지 따로 사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죠. 근데 그분께서 좋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혹시 남자친구 있어서 불편하시면 안 먹어도 된다 얘기를 하니 그녀가 하는 말이 이제 헤어질 거라서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뭘까? 무슨 의미일까? 궁금했지만 생각을 멈추고 현재 상황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거리두기가 끝난 시점이라 금요일 밤에 자리가 있는 술집이 없었고 30분 동안 거리를 같이 돌아다녔죠. 그러다 예약해둔 가게에서 연락이 와 이자카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자카야를 간 것도 그녀가 이자카야를 가야만 한다고 강조해서였죠. 은은한 조명 아래 술을 마시며 진부한 일 얘기를 하다가 연애 이야기를 시작했고 현재 남친은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첫인상 이야기를 시작했죠. 사실 저는 그녀에 대한 뚜렷한 첫인상은 없었는데 그녀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살짝 확인한 후 그녀는 술이 힘든지 이만 일어나자고 해서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났습니다. 분명 들어갈 때는 나란히 들어갔지만 나와서는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고 거리를 걷고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그녀의 자취방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진한 포옹을 한 후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죠. 그리고 저는 그녀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교보이니까요. 그리고 이틀 후 오빠 나 정리했어 이제 괜찮아. 뭐가 괜찮은데? 이 얘기를 듣고 일주일간은 진짜 연인처럼 데이트도 하고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 후 일주일쯤 될 때 헤어졌던 전 남친과 다시 만나서 이제 연락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끝났죠. 자 이제 이게 첫 번째 여자분이었고요. 자 두 번째 여자분 사연 들어갑니다. 두 번째 짧아. 자 주말 강남 친구와 술을 먹다가 눈에 들어오는 분이 계셔서 번호를 땄습니다. 헌팅을 했죠. 다행히 서류 합격을 한 건지 번호를 주고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주말 동안 고민을 하다가 월요일 출근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저 주말에 번호 물어본 아저씨입니다. 감사하게도 연락이 오가고 그날 퇴근 후 만나게 되었죠. 술을 먹으며 왜 번호 물어봤냐, 왜 답장해줬냐, 왜 만나주냐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치 형태의 바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녀의 손은 제 허벅지 위에 있었지요. 잠깐 터치한 것도 아니고 이야기 내내 허벅지 힘주느라 쥐날 뻔했어요. 어느덧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 밖으로 나와 길을 걸었습니다. 길을 걷다 벤치에 앉아 앞으로 연락을 이어갈지에 대해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었고 연락하면서 알아보자 정하고 뭔가 아쉬운 발걸음을 옮겼죠. 차는 이미 끊겼고 집 가려면 택시를 타야 하는 상황. 저는 유교보이니까 택시를 태워
그녀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 다음 만남도 갖지 못하고 우리는 잘 안 맞는 것 같아라는 카톡을 남긴 채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연속된 두 사건을 통해 이제 유교 보이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전에 나가 아닌 달라진 나 진팔풍 아저씨,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이게 맞는 걸까요? 정말 고민이 되어 사연을 접수합니다. 사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재밌어 내용이. 재밌어요. 재밌는데 유교보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데 확실히 유교보인 것 같나요? 속도를 좀 천천히 간다는 느낌인 건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유교보이가? 자기가 생각해왔던 가치관이 있는데 지금 이제 호르몬이 들끓고 있는 겁니다. 들끓고 있다고요? 기회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 기회가 자꾸 생기잖아요. 기회가 생기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만드는데요? 술 한잔 할래요? 심지어 헌팅도 해요, 자기. 헌팅도 하고. 심지어 헌팅까지 한다고. 근데 헌팅을 하는데 천천히 가고 싶은 거야. 그렇지. 근데 기회는 계속 와. 그러니까 그렇지.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렇지. 자꾸 이러다 보니까 뭐가 되려가 많은 것 같다. 난 한 20km 정도 달리고 싶은데 상대방들은 7, 80을 놓고 달리는 것 같은데 이래도 되는 거냐. 약간 이제 여기서 오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되게 성토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댓글에 보면 지금 유흥보이다. 지금 유흥보이다. 유교보이가 아니고 유흥보이다. 네, 그렇죠.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이 좀 헌팅에서 올라오고 많이 화가 난 것 같아요. 다들 지금 갑자기. 충격이 받은 거예요. 지금 헌팅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고민을 하냐. 고민은 있을 수 있죠. 이분이 왜 유교보이라고 생각하는지가 이제 세팅에서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유교보이 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 가보자고요. 이 사람은 여자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친해지고 싶어. 근데 놀고 싶은데 막상 깊은 스킨십에 기회가 오면은 얼어버리는 거야. 본인이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거부감이 맞아요.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나 뭐야?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왜 내가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내 유교보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딱 쿨하게 나 유교보이니까 이러겠으면은 이런 고민이 없었겠죠. 너무나 아쉬워서 그 지금 기회가 아쉬움이 너무 되어 아쉬워서 있어. 성교보이가 이게 되는 거야. 성교보이가 돼야 되는데 성교보이라니요. 나 진짜. 성교보이가 돼야 되는데 마음속에서 자꾸 거부감이 느껴지니까 성교보이. 이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연스럽다.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특히 요즘에 더 많아진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해서. 유교보이면서 성교보이니까 유성교보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만해! 자, 넘어가죠. 병건TV 수위 실화냐라고 지금. 자, 안녕하세요. 침펄풍님들. 저는 오랫동안 침착맨님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개청자입니다. 고민 상담소를 한다는 말을 듣고 퇴근한 지 지금 자려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지금도 새벽 3시 20분입니다. 기회 같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사진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는 2년 되었고 점점 야근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번 11시, 12시 퇴근을 밥 먹듯이 하고 있고 가끔은 주말 스케줄이 생겨서 주말 출근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같이 일하면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왜? 나는 열심히 살고 있지? 열심히 살아야 할까? 그냥 개같이 적당히 출근하고 적당히 일하다가 적당히 친구들이랑 술이랑 개같이 퍼먹는 왜 개를 많이 써? 개가 되고 싶나 봐요. 삶을 살 수 없을까? 저는 세계 최고의 사진 찍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냥 동네 사진관처럼 기대도 안 하고 그렇다고 실망도 안 하는 그런 사진 찍으면서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살고 싶은데 세상은 죽을 만큼 일해서 최고가 되거나 실패한 인생이 되라고 하네요. 여기를 퇴사하고 적당한 곳을 찾아보려고 해도 전부 개같이 일할 뿐입니다. 침착맨님도 요즘 하는 거 보면 세상에서 제일 개같이 열심히 사시는 것 같은데 정말 이래도 되겠습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다들 적당히 일해서 적당히 버는 삶 사세요. 남으면 저 좀 주시고요. 너무 지금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열심히 일이 일해야 너무 돼. 많군요. 자기는 좀 약간 버거운 것 같은데 남들은 다 소화해내니까 이게 지금 내가 비정상인지 뭐 나는 정상인데 남들이 짠해서 하는 건지 다 나 같은 건지 지금 헷갈린 거죠. 다른 데를 가려고 해도 다 이런 식인 업무 거야? 강도가 센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불만인 거야. 왜 업무 강도가 적당한 곳은 없는 거야? 왜 나 같은 사람은 왜 없지? 내가 비정상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약간 그 광고 촬영 쪽이나 이런 쪽인가 보다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거기 네, 밤샘도 사실. 너무 자주 하고. 저는 일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너무 적게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죠?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죠. 예. 네, 12시, 11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또 해야 돼. 그걸로 풀어야 돼. 아니 지금 일이 많아서 불만인데? 아니 근데 그걸로 풀 수 있어. 근데 일 더 하면 너무 적어 일이. 근데 이분은 최고의 사진 찍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막 여기에 막 애착이 막 그렇게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냥 적당히 해서 많이 벌면 좋지만 그 강도가 따라가야 줘야 된다면 강도를 차라리 적게 하고 적당히 벌고 싶다가 있는데 그러니까 더 해서 미쳐봐라는 거예요? 많이 하면 좋아질 수도 있다? 내 일 자체를 줄일 수가 없잖아요. 현실은 일이 과로가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 피로를 관리하는 법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다른 일이었어요. 다른 일로 이거를 상쇄시킨다. 예. 아 사진 일을 더 하라는 게 아니고 다른 일을 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분은 다른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보다 즐기고 싶은 거야. 지금 이 청춘과 이 젊음을 친구들과 술 먹고 싶고 나는 좀 나의 어떤 시간을 갖고 싶고 나의 자유를 갖고 싶은 거지. 뭔가 이렇게 다른
다른 걸 하고 싶은 그런 카테고리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예전에 주호민 작가님처럼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해야 된다. 왜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더 해야 되고 나중에 되면 일이 없어지면 어떡할 거냐 막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요즘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워라밸을 지키고 싶고 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해. 그렇잖아. 그리고 이 일을 내가 하는 것보다도 보통 이제 위에서 해달라. 이걸 해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일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지. 일이라는 것 자체와. 제가 저런 류잖아요. 저는 옛날부터 일을 다 막 하는데 아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게 정답이고 막 하기 싫은데 하는 게 오답인가?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업계가 이런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이 업계가 안 맞는 거예요. 분명히 약간 이거보다는 소프트한 곳이 있을 거예요. 나 이분이 나는 힘든 이유가 매번 11시 12시 퇴근 밥 먹듯이 하고 가끔 주말 출근을 하기도 합니다를 침착맨한테 적용해 보면 가끔 11시 12시까지 방송할 때도 많고 주말을 킬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이 일에서 어떤 보람을 느끼고 재미를 느껴서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은 보람이랑 재미가 하나도 없는 상태 같아 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보람하고 재미가 있는 일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사진이 아닌가 보네요. 그리고 찾기도 어렵고 지금 이거를 계속 헤딩을 해봐야 되는데 이 성격이 나는 이걸 공감을 하거든요. 아 나도 공감을 해요. 직장을 다닐 때 뭐 멈추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냥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해야 되는 일만 딱 하고 나는 워라밸 지키면서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걸 미치는 걸 강요하고 이런 거는 성향이 맞아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그걸 딱 원하는 회사에 가야 돼.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좀 여유를 갖고 술이나 퍼먹고 이게 과연 즐거울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친구들이랑 술 먹고 하는 것이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재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이게 매일 새롭고 우와 나 이것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거보다는 좀 재밌는 거 뭐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은 나이일 거예요. 입사한 지 이제 2년 됐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매너리즘이 올 때죠. 한번 좀 여유를 갖고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 올해를 이거를 찾는 한 해로 보내는 것도 되게 보람되지 않을까? 근데 2년 정도 있으면 이제 이직할 타이밍이기도 해. 옮겨야죠 이제. 네. 바지가 찢어진 채 학교를 돌아다녔어요. 안녕하세요 침착맨님. 평소에 침착맨님 방송을 흥겨웃게 맛보고 다는 고등학생 시청자인데요. 제가 오늘 학교에서 바지가 찢어져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뭐 바지 찢어진 게 대수냐 하실 수도 있지만은요. 저 같은 경우는 가랭이가 찢어졌습니다. 때는 학교 피구대회. 피구대회. 저는 평소 격렬하게 피하는 스타일이기에 이리저리 구르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상대의 공을 가볍게 피했는데요. 여기저기 멍도 듭니다. 뭐 일상이지요? 시합은 졌지만 그래도 잘 싸운 것 같아서 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대회가 끝난 후 복도에서 친구와 잡담을 하다가 교실로 들어가 매점에서 산 새우알칩과 빼빼로를 먹으면서 자리에 편히 앉았습니다. 자리에서도 친구 2-3명과 함께 담소를 나눴는데요. 쩍벌 자세로 헌데 맞불싸 친구가 급히 허벅지에 손을 대며 다리를 오므리라는 눈치를 줍니다. 아이고. 저는 왜 저러지? 하고 있었는데 다리를 오므리고 있었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 가랭이 사이에 구멍 났어. 헐. 무언가 심히 잘못됐음을 느낀 저는 황급히 탈의실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며 생각한 것이 뭐 구멍이면 뭐 구멍이래봤자 얼마나 크겠어. 손가락 2개쯤 들어가는 큰 구멍 아니면 뭐 상관없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멍에는 주먹 2개가 들어갔습니다. 이만한 거 없다는 거죠. 아니 이건 그냥 팬티만 입고 앞치마 두른 채 다니는 거랑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저는 팬티만 입고 앞치마 두른 채 학교 이곳저곳을 종행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이런 것이 바로 사회적 죽음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희 학교는 특성상 남자보다 여자가 월등히 많은 학교였고 그 말인즉슨 제 하반신을 직관한 자는 대부분 여학생이라는 말이 됩니다. 아이고. 그 알려준 친구도 여자였습니다. 아이고. 제 별명은 밭진남이 됐습니다. 아이고. 침착맨님, 저는 현재 자퇴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퇴할까요? 굉장히 풋풋한 고민이네요. 이 아저씨 눈에는 그죠? 그렇죠. 아저씨 눈 물론 이제 고등학생 나이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거 같아요. 무너지지. 그리고 밤만 되면 생각이 나. 자다가도. 맞아요. 이불 팡팡 차면서 그렇죠. 이불킥을 하는 거죠. 또 바지 찢어지고.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는 2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6학년 때 제가 그냥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뒤에서 바지를 확 뺏긴 거야. 아이고야. 근데 팬티까지 내려간 거야. 그래서 알공댕이가 다 나왔어요. 근데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알공댕이. 했어요? 당황해서 막 이러면은 더 어그러질 것 같아서 한 5초 동안 이러고 있었어요. 그냥 계속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계속 밖을 보다가 되게 천천히 올렸어. 침착하게. 그런 적도 있었고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졸업식 때는 그 막 밀가루 던지고 막 교과서 막 찢고 막 하잖아요. 네. 마지막 날에. 근데 막 교복 찢는 애들도 있어. 맞아. 잘 찢는 애들 맞아. 있어. 호주머니에 있어. 손을 넣은 다음에 내리면은 이 옆단으로 바로 찢어져요.
그 전문가애들은 대학도 못 갔다. 해체 없어. 걔 지금 옥수수 농사 짓고 있어 제주도에서. 찢었어 내 거를. 제대로 찢어. 근데 내 그날이 유독 추워가지고 내가 내복을 입고 왔었어. 대박이 까만 내복.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내복 완전히 쌉한 남자. 아하. 긴장 안 해서 친구들. 그렇지. 내복 입었다. 내복 입으면 일단 고민이 내복 입었다. 이렇게. 근데 남녀 합반이었어요. 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찢어졌는데 안에 또 있으니까. 근데 나 솔직히 너무 쪽팔렸어요. 그 6학년 때도 그렇고 그날도 너무 쪽팔렸는데 지금 그때 친구들도 지금도 만나고 다 만나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해. 보통 기억을 못 하. 나만 기억하는 거야. 본인만 나만. 기억하지. 아무도 기억 못해. 이건 또 그렇다. 당연히 이것도 그렇지. 똑같은 거야. 초등학생이 딱 했는데 내 바지는 벗길 수 있을지언정 내 양말은 벗길 수 없다. 그렇지. 뭐 그런 건가? 그렇죠. 그 지금 이 알새우칩 이 친구 괜찮아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별명이 이제 박진남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조금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이 악물고 의연한 척 웃으세요. 타격감이 없어야 돼. 타격감이 없으면은 사람들도 안 해. 그 순간. 근데 이제 혼자서 이걸 더 생각하고 의식하는 순간 걸렸어. 오케이. 박진남 이렇게 되거든요. 그치. 그냥 허허해야 돼. 허허허. 아유 뭐 찢어질 수도 있지. 뭐 그럼 재미가 없어서 안 해. 그 재미가 없어요. 박진남 야 박진남 지나왔는데 별꾸를. 야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박진남이 어딨냐? 야 너 숨져볼래? 참. 너 몇 학년 몇 반이야? 학교 끝나고 나 간다. 이러면은 재밌어서 계속.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태극권을 연마를 해야 돼. 그렇죠. 자, 안녕하세요. 30살 웹소설 작가인 개청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설 읽는 걸 좋아했더니 어느새 웹소설 작가가 되었습니다. 새 작가분들이 작품을 올리기 시작하셨을 때랑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인기 작가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는 되더라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걱정되고 고민입니다. 과연 제가 이 일, 창작 활동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계속 글을 쓰면서 힘들다고 느끼는 큰 점은 제가 점점 평범해진다라기보다는 뭐 돌리지 않고 말하면 재능이 부족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어찌 보면 새 작가분들은 저보다 10살은 더 많으신데 계속해서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시잖아요? 흔히 말하는 슬럼프일 때의 고민이라기보다는 이 업의 기로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한마디 인용을 하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림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이 든다면 그때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 소리는 내가 그림을 그릴 때 비로소 잠잠해진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냥 누구나 항상 드는 생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냥 쓰면 돼. 그리고 재능이 없는 거는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고민하면 되고. 그 계단식으로 성장하잖아요. 뭐든지 간에. 특히나 창작이 이런 것들도 그 계단이 되게 명확해 보인다고 봐요. 왜냐면 계단이 올라가기 전에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뭣도 있고 나 이걸로 뭐 소설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막 일단은 써. 쓰다가 다 썼는데 할 게 없는데 쓸 거 바닥 나는데 난 소설을 못 쓰나 보다. 요 계단이 딱 오거든요. 오죠. 그 다음 계단이 넘어갈 때에 이제 요걸 딛고 올라가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이런 시점이거든요. 요게 이제 어떻게 하면 다음 단계로 가는 딱 그 길목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건 누구나 자각하거든요. 저 누구나. 항상 만화 끝날 때마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딱 그 생각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딱 그렇거든요. 제가 마지막 고를 쓰고 나가지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진짜 미쳐버린 줄. 왜냐면은 앞에 거 쓸 때는 아이디어가 막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좀 쥐어짜면 나왔거든요. 하루를 쥐어짜면 적어도 한 시는 나왔다고. 쥐어짜도 안 나오는 거야. 돌아버리겠는 거야, 진짜로. 나는 재능이 없나? 여기서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지점이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올라갈 때가 됐구나라고 스스로 자각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재밌는 것도 나오고 평범한 것도 나오고 수많은 범작 속에서 이제 명작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요게 기본으로 깔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창작을 하고 싶다. 창작이 재밌다. 저 같은 경우는 안 하잖아요. 안 하는 네. 이유가 과정이 너무 재미가 없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잘하고 싶은데 고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처음에는 지금 이걸 해야 돼서 하는 건가?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웹툰 방식의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지. 나는 모양새가 창작이 달라졌을 뿐 재미가 하고 없었어.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본인한테 맞는 붙어가지고 창작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붙어가지고 요거를 계속 그 침묵 속에서 자기를 담금질하고 수행하는 과정이거든. 이게 일종의 그게 저는 좀 맞지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재밌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꼭 하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자, 안녕하세요, 침펄풍. 특히 김풍 작가님 안녕하신지요? 저에겐 고민이 있습니다. 아니, 고민하기보단 병에 걸렸지요. 아이고. 바로 김풍 작가님 때문입니다. 뭐냐? 김풍 작가님 덕분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에 걸렸습니다. 김풍 작가님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요. 때는 2019년 6월 지인들과 함께 상수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어 카페를 찾던 도중 아이고. 깔끔하고 모던해 보이는 카페가 있길래 괜찮아 보여서 이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카페네. 알고
알고 보니 김풍 작가님 옵카페더라고요. 아이고 옥상호 스트레스장에 있는데. 아니 카페 사연 피해서 왔는데 카페 사연이야. 지금은 없어진. 들어가 보니 카페 1층에 김풍 작가님이 어떤 여성분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저희 일행은 김풍 작가님에게 큰 관심은 없어서 그냥 김풍이구나 하고 관심 없어서. 2층으로 올라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카페 밖으로 나왔는데 김풍 작가님도 진지하게 대화 나시던 여성분과 같이 밖에 나와서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일행은 옥카페 앞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지인분들이 다 나이가 저보다 많으셔서 제가 큰 소리로 허리를 숙이며 안녕히 가세요! 라고 큰 인사를 하며 했는데 근처에 서 계시던 김 작가님이 갑자기 저를 쳐다보시고 아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저를 향해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 자기한테 한 줄 알고. 그런데 김풍 작가님이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셨는지 주위를 둘러보시고 본인에게 한 인사가 아니라는 걸 아시고 뻘쭘하게 하고 작게 탄식을 하시곤 다시 앞에 계시는 여성분과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대화를 계속 나누고 이어가셨습니다. 김풍 작가님은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얼마나 쪽팔렸을까요? 이 사건 이후로 침투부에 김풍 작가님과 같이 나오는 컨텐츠 영상이 있으면 절대 보지 않습니다. 김풍 작가님 얼굴만 보면 그때 김풍 작가님이 느끼셨으실 쪽팔리고 부끄러웠던 기분이 막 느껴지면서 저까지 쪽팔리고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잘못한 건 본인인데 특히나 침투부에 나오는 김풍 작가님 목소리를 들으면 사건 당일 김풍 작가님이 저를 보시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밝게 인사했을 때의 목소리가 떠올라 몸이 덜덜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미치겠습니다. 아 근데 기억나세요? 이렇다니까. 그 아이새우 친구하고 똑같아. 진짜 기억이 안 나. 이게 기억 안 나. 2019년이를 어떻게 기억을 해? 뭐야?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런 일 있을 수 있잖아.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겠어. 저는 심지어 닭강정집에서 호민형하고 있을 때 오케이 사진 찍어 달라고 했는데 오케이 그래서 뭐 어리둥절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뭐 몰라가지고 어리둥절 아니 팀장님 몰라요? 그러니까 알긴 알아. 근데 또 웃긴 게 아는데 그럼 사진 한번 찍어요. 그래서 사진 찍고 헤어진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자, 아무튼 이분이 공감력이 되게 뛰어나신 분이에요. 너무 월등히 뛰어나신 어떤 그런 초인적인 힘을 나도 갖고 아파. 나도 아픈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근데 진짜로 내가 아픈 것만큼 아파. 그런 사람들이 있어. 있어. 조금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그냥 악질입니다. 그냥 그냥 형 놀리려고. 그러면 악질인데?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사연을 위한 사연. 사연을 위한 사연. 사연은 보내고 싶은데 억지로 짜낸 그런 걸 수도 있지. 표정 봐. 내가 지금 이용당했네. 어이! PPAP 아저씨 열받았네. 옵상우. PPAP 아저씨. 옵상우 스트레스 있으신 분. 나한테 좀 똑같이 지금 PTSD 주려고. 일부러 지금 똑같이 주려고. 똑같이 주려고 지금. 문제는 지금 이제 이것도 안 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이 사연도 내가 나오니까 안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개인적으로는 미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해주는 사람이 대단한 거지. 저도 며칠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침파요 인물사전 녹화를 하는데 7층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하거든요. 근데 다른 층에 이제 많은 건물들이 입주를 해 있어요. 건물에 들어갔는데 비가 엄청 오는 날 막 사람들이 모여 있어. 나 우리 스텝인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했어. 아예 다른 층에 아예 다른 사람들이야. 인사한 거잖아요, 그냥. 그렇지. 안녕하세요. 좀 얼뚱얼뚱하게 쳐다보고. 주원이 몰라요? 그거까지는 안 가는데. 주원이 몰라? 그 몰라? 그 내일 광고도 하고 신과 함께 몰라요? 아니 근데 또 인사를 받아주셨어. 안녕하세요 하고 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단 두 단어 머쓱이라는 말로 그냥 그냥 머쓱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진짜 많아. 아니, 그냥 평상시에도 심지어 난 기억을 못해. 그냥 옷카페가 이게 다시 나오니까 기분이 나쁠 뿐이야. 성공했네. 오히려 성공했어. 성공했어. 네. 성공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뭐 말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말했는데 에? 이렇게 막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저번에 그거 봤어요 했는데 다른 사람이 여기 서 맞아. 그거 뭐 그냥 그런 거죠. 죄송합니다. 저번에 그거 봤어? 그냥 그럼, 끝이지 뭐. 그럼 나도 이래. 나 너한테 얘기한 거 아닌데? 그래서 근데 기분 나빠. 뻥이야 한번 해주고. 빵이야. 그게 빵이야. 좋다. 이 차가 좋다.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3살 대학생 여자 사람입니다. 저는 언어 교환 어플에서 외국인 친구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꾸준히 써왔던 어플이 있었고 영어 회화 마스터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에 오랜만에 어플에 들어가 둘러보던 중 같은 지역에 사는 외국인 친구 남자 25세를 우연히 만나서 2주 정도 연락을 지속해오며
밥도 종종 같이 먹고 친해졌습니다. 제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최근에 제 동성 친구들, 그러니까 오래된 친한 친구들 있죠. 술자리를 가지며 놀다가 제 휴대폰에 연락이 온 것을 보고 누구냐고 물어봐서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더니 제정신이냐, 남자 만나고 싶어서 어플로 만나냐, 그 사람이 나쁜 꿍꿍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냐, 등등 저에게 정색을 하며 충고를 해주더군요. 친구들에게 그 얘기를 들은 이후 정말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어플로 만남을 시작한 건 떳떳하지 못한 건가 싶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좀 약간 너무 글만 봤을 때는 좀 약간 호들갑 느낌이 있어. 여기는 좀 선 넘은 거지. 자, 그치? 일단은 이건 좀 선 넘었잖아. 자, 그쵸. 일단은 그리고 뭐 이제 굳이 이런까지만 파악할 필요는 없지만 정색하며 이게 뭐냐? 이미 나는 친구들의 의견이 싫어. 이미 나는 오히려 받아들인 사람. 일단은 나는 나 뭐지? 이 친구들 약간 이런 생각이 이미 여기에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정답 정해놨어. 정답. 예. 난 어플로 만나고 싶은데. 근데 저 말이 좀 기분 나쁘긴 해. 침펑풍 아저씨, 저 어플 만나도 괜찮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 도와줘요. 예, 이런 얘기거든요. 나는 뭐 상관없다고 보는데. 동성 친구 3명이 다 갈궜으니까 3명이 좀 지원 사격 좀 해줘. 그렇지. 3대3으로 시원하게 붙자. 그렇지. 김호판처럼 3대3으로 붙자. 예. 풍령이 먼저 나가. 내가 먼저? 맞죠. 좋았어. 그래서 컵으로 하란 말이야. 손목해가지고. 알겠어요. 자, 일단은 저는 어플 만남을 일찍이. 일찍이 하셨다고요? PC통신 시절부터. 하이텔 나우누리까지 내려가네요. 채팅 번개. 있었지. 접속. 거의 번개맨이었어요 그때. 접속이네. 진짜 채팅이니까 얼굴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단지 옷만 알아. 무엇을 입고 있다, 어디에 있다 이런 것만 알거든요. 가잖아요. 180. 가면은 없어. 왜 없어? 왜 없냐? 옆에서 보고 있어. 숨어 있어. 3번 출구 앞에서. 나도 숨어 있거든. 서로 걔도 숨어 있어. 보고 안 가려고. 보고 튈라고. 스텔스 전투기끼리 싸우는 거랑 똑같아. 그쵸. 보고 아니다 싶으면 튈라고 서로가 이러고 있어. 그래서 딱 보고 있다가 딱 돌려보면은 바로 옆에서 이러고 보고 있는 여자애가 있어. 그러니까 다 가일이야. 가일. 네가 와 플레이. 그렇지. 네가 와. 시계회 전투야. 시계회 전투. 그렇죠. 시계회전. 좀 체험을 해보셨으니까 요 어플이나 이런 거에 대해 뭐 저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번개 탑건이래. 웃기다. 어플로 만난다는 거나 이런 것들 자체가 실제로 만났었을 때 그러면 괜찮냐 라는 것도 사실 보장이 돼 있지 않았어요. 어디서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교감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어플이나 이런 거나 SNS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적어도 정보를 좀 알 수가 있잖아. 훨씬 안정적으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실패가 되게 많이 줄어들어요. 진짜 옛날 채팅 시절 생각해 보면은 수많은 실패가 있어요. 서로 실패하다. 심지어 채팅으로 하니까 얼굴을 모르잖아요. 외모 전혀 모르. 그럼 이런 식이야 항상. 누구 닮았다고 얘기 많이 들어? 그러면은 연예인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근데 항상 이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누구가 나를 뭐 닮았다 그래. 그러면 보통 이제 억울하게 닮았어. 닮긴 닮았어. 뭔가가 있어. 뭔가 있는데 억울해. 거짓말. 이런 식으로 그런 일이 있었죠. 형이 맨날 그 정우성님하고 닮았다고 하잖아. 그런 느낌처럼. 그럼 나 정우성 눈이 정우성 닮았다는 얘기 듣는데. 그렇지. 맞아. 그거야. 그런 식이야. 근데 이게 어플은 정보가 또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플이 떳떳하냐 못하냐라는 말 자체가 사실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직접 만나도 사기꾼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소개를 만나도 사기꾼이 있을 수가 있고. 나이트에서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럼요. 어플로 만나는 것은 만약에 잘못된 게 있다면 사실 소개를 통해서 만나는 것도 거기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럼요. 딱히 뭐 디메리트는 아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어플로 만났다고 해서 위험성이 막 증대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사람은 어차피 원래 저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누구나. 그렇지. 어디서 만나든. 근데 이성 친구 만드는 게 말 제일 빨리 는데 그건 맞아. 말을 많이 해서 말을 하고 싶은 그게 강해서 이분 당연하지. 혀로 가르쳐줘가지고. 일단은 싸우거든요. 싸울 때 엄청 는데요. 잠깐만 리액션 한번 해줘야 돼.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왜 안 들었어요? 미안해. 한 번에 리액션 한 번에 이게 있잖아. 미안합니다. 왜 하는 줄 알아요? 이성끼리 했을 때 왜요? 언어가 왜 늘어나는 줄 알아요? 왜요? 혀로 가르쳐줘. 이렇게 이거 이렇게 알겠어요. 네, 좋아요.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침디.
일단 왕날편 사연을 보내는 것 같아 반갑고 재밌네요. 저는 26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휴학생입니다. 사연을 적고 있는 지금은 13일이고 3일 뒤면 학수 고대하던 시험날입니다. 그럼 공부를 해야지 왜 느긋하게 사연이나 적고 있냐 하시겠지만 큰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별의 책이 안 읽히더군요. 제 고민은 다름 아닌 취업입니다. 저는 지금 2년 동안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고 작년 시험엔 필기시험은 붙어놓고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코앞에서 넘어지니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더군요. 최종 발표가 작년 10월 21일이었는데 그날은 궤도님이 눈을 부릅뜨고 설명하시던 누리호 시험 발사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불합격 통보를 받고 눈물 어린 눈으로 발사 중계를 보던 그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뒤로 공부했던 1년보다 더욱 열심히 공부하니 벌써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사연을 다음 주 월요일에 읽어주시니 제 사연이 뽑힌들 이미 저는 시험을 보고 난 뒤겠지만 찐펄풍님께 어떻게 하면 시험날에 긴장하지 않고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물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지만 공무원 수험생들은 매번 시험에 떨어질 경우 앞으로의 1년을 더 고생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취업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다시 학교로 돌아가자니 자괴감이 들고 붙을 거라는 확신 없이 1년을 더 공부하자니 몸도 마음도 지치고 자신이 없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을 걷는 기분입니다. 그저 며칠 뒤에 있을 시험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쉽지 않네요. 사연을 적고 있으니 제가 지금 정확히 무엇이 고민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저는 정신 차리고 다시 공부나 하러 가야겠습니다. 우울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타오스 출신 독수공방으로 공부하며 밥을 먹거나 쉴 때면 침착맨님 영상을 보며 많이 웃었습니다. 결과에 어찌되었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긴장 좀 어떻게 하시는 편이에요? 어때요? 하죠. 약간 좀 이렇게 하죠. 최근에 팬미팅 했잖아요. 그거는 좀 특이한 이벤트인데 그날 긴장했어요, 안 했어요? 긴장을 했죠. 왜냐하면은 예.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됐어. 내가 지금 이거 똑같잖아. 하고 도망가는 거면은 괜찮거든요. 그렇지. 내가 벌린 일이면은 긴장되지. 내가 벌렸기 때문에 확실히 신경을 썼죠. 왜냐면 오신 분들이 별로 성에 안 차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결과가 이게 의식이 되면 이제 긴장을 하게 되죠. 네, 이분들은 당연히 이제 의식할 수밖에 없고. 뭐 극복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면 보통 이제 도피로 가죠. 도피로 간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긴장을 노력을 통해서 극복하려고는 안 해. 외면.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쿨해 보이지만 쿨한 게 아니야. 무책임한 거지. 근데 몰라 이렇게. 근데- 몰라 이렇게 해봐. 빨라. 근데 이거가 되게 어떻게 되겠지라는 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진짜로. 실제 이제 뇌과학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목표물을 갈 때 네. 장애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장애물을 피해 가야지라고 생각하면 여지없이 장애물에 걸린다라는 거야. 맞아. 장애물에 걸리지 말아야지라는 순간부터 장애물이 생각이 난다라는 거지. 사실은 이게 약간 좀 긴장하는 것과도 같이 좀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 계속 떨어지면 뜨는데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서 지배를 하는 순간 떨어져. 이게 시험이 안 보이는 거야. 거기서 하는 말이 그거야. 그러면 나무에 안 부딪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길을 따라가라는 생각만 하면 길만 보인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시험 보는 건 당연한 관례라고 생각하고 시험 본 다음에 뭐 하지? 라는 생각을 한다던가. 저는 수능을 3번 봤습니다. 긴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할 때마다 점점 삼수에서 떨어지잖아요. 좀 군대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보는 사람들은 모의고사를 많이 봐요. 왜냐?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이 자리를 익숙하게 만드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렇죠. 최대한 내가 그거를 익숙해하기 위해서 몸에서 좀 적응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의식을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힘들어요. 근데 되게 힘들지만 이 원리라는 거를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것 자체가 좀 큰 차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또 공무원 시험이 실패하면은 또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처음 하는 거랑 다르게 점점 쌓이는 거잖아요. 이게 재수하는 것처럼. 근데 이건 더 심할 거 아니에요. 사실 나이가 더 하니까. 뭐 남는 게 없잖아. 만약에 다른 걸 접었을 때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학생 때 하는 거랑 요 때랑은 압박이 조금 더 다를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근데 더 긴장해. 하지 마. 긴장되게 왜 그런 얘기? 얘기를 골라서 하네 아주 그냥 떨어진다고 안 죽어. 괜찮아. 그냥 해. 이것도 그 말 못하면 뭐 어떻게 살아? 뭐 화초야? 화초 키워? 인간 키우는 거 아니야? 인간은 화초야. 아니 뭐 좀 억새같이 살아야지. 뭐 비료주고 영양제 꽂아주고 해야 돼? 좀 영양제 좀 달라고 지금 쓴 거잖아. 꽃을. 근데 어차피 끝났어. 끝났어? 시험 끝났는데 이게 끝났다고.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뭐 걱정 상관없는데 이틀이 지났어. 결과 좀 알려주세요.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똥물도 좀 타주고 이렇게 자, 요거는 마인드를 계속 익숙하게 하는 거를 하면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좀 해드렸습니다. 의식하지 않는다. 의식하지 않는다.
열등감과 자존감의 하락. 안녕하세요. 2016년쯤 침착맨 워킹데드로 입문한 시청자 침뽕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정신 차려 대학교 편입 인턴 등을 하고 현재 포항에서 전자공학 관련 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모습에 굉장히 만족하고 적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인정받고 있어 뿌듯합니다. 이런 과정을 경험하다 보니 매번 이전보다 나은 모습과 이 시기만 지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뱀의 머리보다 용의 꼬리가 될 수 있는 집단에서 노력하다 보니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집단의 꼴등으로 들어왔기에 이 사람들과 내가 어울리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과 함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이것만 이겨내면 연봉, 졸업장 등 혜택이 있는 것이 보이기에 긴 여정의 마라톤을 멈추기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배부른 고민이라 볼 수 있지만 이 시기를 군대 다시 한번 왔다는 생각으로 입학 초에는 다짐했지만 그 의지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심펄풍님은 웹툰이나 방송 활동을 하시면 뭔가 맞지 않는 감투를 썼을 때 느껴지는 열등감이나 자존감 하락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체능 쪽은 천재나 특출난 분이 더 많으니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매번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요거는 예전에 이현세 선생님이 쓰신 글이 엄청 좋은 글이 있어. 뭔데요? 살다가 천재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데 그 글을 천재가 썼어. 근데 그렇지. 보내줘라. 천재는 보내줄 건 보내줘. 근데 나중에 결국 하다 보면 만나게 돼 있다. 좀 빨리 가 있는 거. 빨리 가 있는 거다. 좀 빨리 가 있는 거지. 뭐 그런 얘기를 하셨어.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나 빼고 다 천재 같아. 전교생이 나 빼고 다 천재야. 그게 막 서울대 가면 처음에 그렇다면서요. 뭐 동네에서 내가 공부 그렇죠. 제일 잘했는데 여기 오니까 다 잘해. 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거든. 홍대도 그랬어요. 그 되게 현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림 다 잘 그려. 나 빼고 다 잘 그려. 나 여기 있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용의 꼬리가 되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다. 그래서 거기 그런 환경에 자꾸 노출되니까 네. 아무래도 자존감 하락은 뭐 좀 필연적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저는 뭐 고민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 그냥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본인만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요 감정과 요 느낌이라는 거를 기억한다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에 나오면 어쨌든 나의 능력을 발휘하거나 뭘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위치에서 뭘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마다 그때 자존감이 되게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의 나는 제일 못난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되게 큰 고민 같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이런 비슷한 상황에 또 놓였을 때 맞다 그때도 이런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건 고민거리도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지금 이 고민도 나중에 되면 큰 고민이 아닐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거 약간 기안 84식 솔루션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전 이거를 직접 목도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방송이 이제 쪽파티예요. PD님들하고 막 이제 술을 마시는. 기안이 취했어 약간. 취하면 약간 말투가 이렇게 돼요. 그대들은 다 스카이 다니는가? 막 이래요. 궁예 말투. 근데 이제 PD님들이 막 20대 중후반인데 다 진짜 막 서울대, 그쵸, 고려대, 그쵸. 막 연세대 막 이래. 내가 말을 섞을 수가 있는 건가? 막 이래. 궁예. 그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되게 커. 그러더니 갑자기 술 게임을 하지. 그러더니 자기가 그 분위기를 완전 막 다 주도해. 스카이 나온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돼 막. 이게 기안 84식 솔루션이에요. 술 게임을 해가지고 술 게임이 내가 리더가 되면은 그들을 조종할 수 있다. 이런 경험들을 아마 많이들 했었을 거예요. 사실상 나 혼자만의 고민인 거야. 그 당사자나 여기 보면 생각도 안 하고 있어. 나 혼자만 이거를 계속 부풀리고 뭐하고 나 혼자 이러고 있는 거야. 의미가 없는 어떤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불교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보면 다 너 안에 있다고. 걱정이라는 건 네 안에 있는 거다. 근데 이게 맞는 말인 게 기준을 자기가 세워야 돼요. 학점이나 이런 게 상대평가기 때문에 누군가는 C가 나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절대평가인 과목도 있지만 요즘에 다 상대평가 아닌가? C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를 본인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했을 때 납득할 수 있으면 오케이인 거야. C를 받아도. 근데 뭐 꼴등이야. 그런 거 뭐 가만해서 내가 열심히 했고 이 정도 해서 했으면은 자기가 만족을 했으면 끝인데 이게 상대평가를 해버리면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좀 약간 고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정해진 이걸로 해버리면은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똑같아요. 내가 하급 사이어인이야. 결국은 내가 근데 지구로 파견을 가게 돼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될까요? 그게 뭐야? 지구로 파견 이게 뭔 말이야? 아니 뭐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하고 지구에서 같은 최강이라는 거지. 같은 회사에 갈 확률도 사실 적거든요. 같은 회사에 가서 같이 경쟁할 확률은 더 적고 사실 지금은 일종의 수련을 하고 있다. 내가 수련을 하고 있고 물론 잘 되면 좋죠. 경쟁을 해서 이기면 더 좋은데 사실 여기에 너무 매몰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본인이어야 돼. 그러니까 저도 계속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던 게 제 유튜브 할 때도 뭐 얘기가 나오고 막 조회수가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조회수가 잘 나왔다고 해서 정답이
답이 아니야.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재밌었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판단을 남한테 미루면 안 돼. 내가 재밌었는데 조회수가 안 나왔다? 그럼 더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기준을 나한테 잡아야 돼. 요거를 계속 등수가 나오고 해버리니까 기준을 이렇게 미루게 되는데 롤도 하다 보면은 봐봐요. 다 상대적인 거야. 결국은 1등 아니면은 다 못하는 건데 이거를 기준을 상대평가로 내려버리면은 플래티넘이어도 계속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지, 뭐 그렇지. 챌린저 1등 아니면은 다 부족한 사람이 되버리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기준으로 세워가지고 거기서 적당히 만족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건 내 스타일이야. 왜냐하면 그거를 계속 담금질하고 부추겨가지고 계속 자기가 발전해 나가면은 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자기를 채찍질하고. 근데 나 그냥 내 스타일은 어느 정도 지점에서 딱 해도 오케이라는 거지. 꼴등이 문제가 아니야. 자기가 씩씩하게 해나가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유의미한 성과가 있다면은 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해버릇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침착맨 이렇게 멀쩡한 말 하냐고 다들 오늘 약간 침착맨 오늘 좀 약간 이상해. 이상하다고. 아,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계속 하는 말이 괴가 같아요. 채팅창에서 하는 그래. 말이 있거든요. 네. 지 말만 맞아. 그거랑 맞아. 괴가. 그러니까 내 기준이 내가 돼야 되지. 남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면 내가 해야 돼? 아니잖아요. 채팅창 보지 마.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 맞아, 채팅창 맞아. 평상시에 평상시에. 지 말만 맞아가 맞아. 이런 마인드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맞아요. 기준을 본인이 그래요. 잡으라는 거야.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정신 승리의 그 느낌도 있지만은 그 발전을 하지 말라는 뜻은 또 아닙니다. 자기가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거기 그럼요. 때문에 자기가 정한 기준에 맞춰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정신 승리에서 그냥 탈출해라 이게 아니죠. 이 멀쩡하다고 하니까 더 하는구만 멀쩡한 소리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인생을 갖고 나갈 수 있냐면 딩동댕 대학교 나가더니 아주 그냥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그 딩동댕 대학교가 사람 망쳐놨어 아주. 지금 거의 뭐 침덩 피터슨 교수라고. 침덩 피터슨. 딩동 피터슨. 테드가 테드. 꿈이 너무 현실적이에요. 요즘 자꾸만 잘 때마다 꿈을 꿉니다. 진짜 꿈 얘기잖아. 밤에 잘 때도 그런데 아니 진짜 그냥 나의 근데 꿈 카테고리로 들어와 버렸어. 아니 이거 이 꿈에 넣으면 어떻게? 들어왔으니까 알았어. 합시다. 자, 그것도 고민 있나 봅시다. 아, 예. 자, 밤에 잘 때도 그런데 낮에 10분, 20분씩 쪽잠을 잘 때도 꿔요. 근데 뭐 꿈을 꾸는 게 뭐가 문제냐 싶을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꾸는 꿈마다 지나치게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꿈을 꾸고 또 꿈속에서 꿈을 꾸고 합니다. 사실은 인셉션이었다? 팽이가 돌아간다? 아는 사람들이 나와서 굉장히 현실적인 스토리로 꿈이 흘러가는데 항상 안 좋은 스토리들을 부립니다. 그러다 꿈에서 깨도 시잘데기 없이 현실적이라서 무지하게 찝찝한 기분. 그리고 계속 꿈에서 꿈을 꾸다 보니 진짜로 잠에서 깨도 내가 깬 게 맞는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자다가 한두 번씩 이런 꿈들이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서 정말 더 이상 꿈을 꾸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깐만 이분 혹시 그거 아니야 혹시? 미래를 보는 사람? 옛날에 에드가 케이시가 케이시. 잠을 그렇게 많이 잤어. 그리고 잘 때마다 계속 뭐 보인다는 참고돼요. 거야. 근데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한두 번이죠. 한두 번 있고. 저도 몇 번 있으니까 꿈이 막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거는 되게 선택적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맞은 적이 훨씬 많은데 맞으면은 그 기억이 되게 강렬하니까 맞는 기억에 좀- 남아. 그치 기억에 남고 하니까 사실 일어나면 방금 무슨 꿈 꿨는지도 잘 기억 안 나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선택 기억이 아닌가 싶어서. 짧게 갑시다. 자, 일단은 꿈이 많다라는 거. 잠을 깊이 못 잔다라는 겁니다. 자기 전에 뭐 먹고 자지 마시고. 맞아요. 공복에 좀 음식은 중요해요. 물 먹고 자지 마시고. 예. 그리고 약간 좀 편한 자세로. 이불 잘 덮고 입을 잘 덮고 자시고 배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고. 핸드폰 보지 말고 땀을 좀 한번 흘리고. 웬만하면 예. 11시 전에 자고. 예, 그렇게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예. 좋습니다. 제목 우동 중독. 어릴 적 우동 한 그릇이라는 소설을 읽은 후 저는 야 나는 우동이 좋아 라는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엄마들이 백화점이든 마트든 어딜 가기만 하면 우동을 먹자고 외쳐대는 등살을 못 이겨 당신께서는 늘 모미를 드시곤 했지요. 저는 그저 어머니가 모미를 워낙 좋아하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장성한 후에 저는 이제 부산에 놀러가면 부산 우동을 검색하고 전주에 놀러가면 전주 우동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저와 함께하는 모두가 우동을 항상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더워 죽겠는데 뭔 우동이요. 나 냉우동을 먹으면 되잖아. 냉우동. 이에 더해 가장 큰 문제는 저도 나이가 들에 따라 신으로부터 배정받은 밀가루 정량제의 한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겁니다. 밀가루만으로 이루어진 음식을 먹으면 더러 속이 더부룩해지곤 합니다. 그렇지. 우동을 대체할 식품이 필요하지만 여태껏 저에게 그런 음식은 없었습니다. 저는 우동 근본주의자로 김치우동, 니꾸우동, 카레우동
우동 등 간장 국물을 베이스로 하지 않은 우동은 식외의 것으로 여깁니다. 또 이제 아, 완전 근본주의자구나. 완전 근본주의자구나. 완전 좁아졌어요. 우동이라고 하는 게 너무 우레반이야, 우레반. 셰프에게 우동 제작법도 전수받은 펄풍님과 저와 비슷하게 밀가루에 미쳐 사시는 침착맨님께 이토록 심각한 우동 중독에 빠진 제가 어떻게 하면 우동을 잊을 수 있는지 대답해 주세요. 야, 우동 한 그릇 유행이었었어요 우리 어렸을 맞아. 때.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저거 한 그릇 시켰는데 두루 주는 내용 아니에요? 주인? 아니 그쵸. 그쵸. 부모와 자식들이 이제 와가지고 맨날 한 우동- 그릇만 시키니까. 한 그릇만 시키니까 엄마가 안 먹고 아이들만 이렇게 주길래 아 다음에 왔을 때는 우동을 큰 그릇으로 한 그릇을 뭐 줬다 이런 거 아니니까. 뭐 그런 거예요. 만화로 막 패러디가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이상한 글만. 나한테 그 일본 그 소설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나도 약간 이런 계기가 있어.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이 음식을 내가 왜 좋아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누군가가 되게 맛있게 봤던 인상이 남아서 아, 그걸 따라 먹다가 좋아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 나 있어. 뭐 있어? 나 심야 식당에서 아. 맵고 맛맛하고 고양이 밥이란 뜻이야. 아 그냥 알아. 밥에다가 가스오부치 껍데기 이렇게 맞아, 올리고 맞아. 계란 노른자 하나 탁 따가지고 그냥 먹는 게 있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한번 따라 윤수 형이 먹어봤다. 좋아해야 되는데. 먹을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아. 종종 먹고 있었어. 그런 형처럼 경우가 생긴 있거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형 때문에 생긴 사람. 그 치킨앤칩. 아. 형이 방송에서 계속 맛있게 표현을 해서 먹어봤다가 그 꽂힌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치킨앤치 피자. 치킨앤집 피자는 대중성으로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아 뿌듯합니다. 나는 진짜 별론데. 그러니까 너는 먹지 말라고. 제발 너는 그냥 슈퍼 파파스 먹어 그냥. 너 아니 진짜. 형이 이거 괜찮겠냐고 했잖아요. 이거 한번 이식되면 못 돌아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너는 그냥 그거 먹지 마. 알았지? 그런 사람들도 있어. 좋아하시면- 파파스 같은 거나 먹어. 이렇게 우동 좋아하시면 슈퍼 콤비네이션이나 먹어 너는. 저는 그 옛날 어린 왕자 그 여우처럼 뭐 네가 6시에 온다고 하면 나는 5시 반부터 너무 기쁠 거야 막 그러잖아요. 네. 우동 요일을 정해놓는 거예요. 우요일. 기다려. 그럼 그날만 이제 기다리고 어떤 우동 먹지 너무나 즐거울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중독이에요. 아니 그래도 중독을 더 지금 더 강화시키는 거라고. 아니, 그래도 그런- 사람 미친다고 그게. 그런가? 그러니까 그럼. 호민 형 얘기는 횟수를 줄이라는 거죠. 왜냐면 줄이는 더부룩해서 더부룩하니까. 많이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담배 중독도 마찬가지잖아. 아니 차마다 피면 더 맛있잖아. 그렇게 더 못 끊는다고 그러면은. 아니 그래도 나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우요일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럴 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더럽게 맛없는 우동을 하나 먹어보는 거. 근데 우동이 맛없기가 쉽지 않은데. 팅팅 불어터지는 우동을 먹는 거. 근데 진짜 우동은 그 베이스가 이미 시제품이 너무 잘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면은 우동을 먹고 하면 탈이 나야 돼. 우동 먹고 탈락이. 한번 근데 탈락. 너무 빡세잖아요. 그거는 좀. 아 고민이잖아요. 아 그래요? 고민에 대한 어떤 솔루션에 대해서는 근데 자기가 알고는 못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친구한테 부탁을 해야겠네. 그렇지. 불시에. 야, 여기다가 불시에. 그냥 슬쩍 여기다가 좀 약간 상한 우동 좀 넣어줘. 근데 그걸 알고 먹으면 안 되니까 언젠가. 언제가 러시안 룰렛처럼 1년 중에 한 번은 그렇게 해줘. 그러다 어느 날 까먹어. 불안해서 못 먹어 우동을. 나도 옛날에 짜장면을 정말 좋아해. 짜장면 싫어하는 사람 어딨어. 근데 집에서 엄마가 한 번 짜장면을 해준 거야. 집에서 하면 약간. 엄마가 했대. 엄마가 했대. 아니 근데 엄마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근데 아빠가 한 거보단 나. 아 근데 그치 근데 엄마가 해줬는데 그때 짜장면이 없어가지고 어. 면이 짜장면을 따로 안 팔잖아. 그러니까 설마. 칼국수면을 해준 거야 엄마가. 엄마가 중독 치료했어. 그런데 칼국수면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잖아. 그리고 짜장도 사실상 집에서 하면은 설탕 안 넣거든 잘. 그치, 캐러멜. 맛이 하나도 없어. 그치, 거기다가 예를 들면 짜장면이 면 들잖아요. 면이 뚜둑 끊어져. 뚜둑 끊어져. 그러니까 나중에 숟가락 퍼 먹어야 돼. 아. 와 나 이거 먹고 나서 짜장면을 쳐다도 안 봤어 그 이후로. 한동안은. 한동안. 한동안 몇년 짜장면 갔어요. 꽤 오래 갔어요. 아, 난 1년 짜장면 쳐다도 안 보는 거야. 그 기억이 너무 심해가지고. 짜장면 안 짜장면 쳐다보기 PTSD. 힘든데. 짜장면 안 보기 힘들어. 소면으로 대체하면 뭐든지 끊을 수 있어. 그렇지. 소면이나 이런 걸 대체하면. 이런 식의 뭔가 방법도 있다. 그러면 엄마한테 우동 만들어 달라고 하면 돼요? 엄마한테 해결법? 엄마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주세요. 엄마한테 엄마 나 우동 좀 만들어. 갑자기 왜? 그러니까, 아니야. 중독 좀 치료해줘 우동 중독. 엄마밖에 엄마가 답이 해준 거 없어. 먹고 싶어서. 근데 우동 들었는데 뚜둑 끊어져. 그럼 성공이야. 뚝뚝 끊어지는 우동을 먹는다? 성공입니다. 아. 요즘 냉동 우동 진짜 많이 팔거든. 되게 싸. 그건 이미 다 되어 있어. 녹이면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미 다 조리되어 있는 거라 약간 뜨뜻한 물에 넣어가지고 얘 풀어지면 끝입니다. 그럼 얘를 건져 오뚜기 3분 카레를 쫙 뜯어. 쫙 넣어. 카레 우동? 그런데 거기다가 양꼬치 소스가 따로 팝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 가루 그렇죠. 가루. 그거 맛있어. 양꼬치 찍어 먹는 가루 있단 말이야. 그거 검색하면 다 나와. 얼마 안 해. 찌란- 엄청 이국적이 되겠네? 그거를 살짝 넣잖아? 순식간에 인도 가 그냥. 진짜? 이걸 내놓잖아? 어디 나오잖아? 사람들 다 놀래. 와, 야 뭐야? 너 집 만든 거야? 바로 다 놀래. 바로 쭉. 바로 셋이서.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 따다다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 따다다 뚜루뚜루. 그리고 바로 밖에 나가서 오토바이 7명이서 타고. 집에서 이렇게 하고 옆에서
이러고 있고. 총 막 옆으로 막 쏴가지고 막 이렇게 날아가고 막 갑자기 여자 등장해서 같이 주고. 그렇지. 요거는 과자 많이 먹으면 돼요 사실. 우요일이야. 우요일 답은 우요일. 과자 많이 먹으면 입맛 떨어져가지고 안 먹어. 밀가루 더 먹어. 옛날에 밥 잘 먹었거든. 과자만 먹어가지고 맨날 입에 달고 다녀가지고. 맞는 말이야. 과자 많이 드세요 과자. 과자 중독 되잖아. 내가 과자 중독 걸려가지고 살찐 거야. 일단 우동 중독은 벗어나잖아. 중독은 다른 중독으로 메꾼다. 금연감 중독. 괴물 잡는 괴물이네요. 좋습니다. 자, 결혼할 결심. 안녕하세요. 침투부 없이 못 사는 시청자입니다. 저는 현재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남자친구와 2년 넘게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분이시군요. 예. 정말 괜찮은 남자고 좋은 사람이라 평생을 함께해도 좋을 것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사람과 결혼을 해도 정말 괜찮을까?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람을 피진 않을까? 혹은 결혼하고 나서 변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면모를 보이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상대가 누군지와는 상관없이 단지 제가 스스로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펄풍 세 분은 어떤 계기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결혼이라는 것이 100% 확신을 갖고 해도 모자랐다던데 저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건지 세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뭐 사실 결혼이라는 게 이제 이런 고민이 다 하게 되죠. 요거 근데 생각 안 해볼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형이 죽을 때까지 계속 지속되는 계약을 하나 큰 건을 하나 쓴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막 억지로라도 부정적인 요소를 계속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봐요 저는. 그냥 자기에게 큰 사건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찾아보는 거야. 왜냐면 이게 점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뭐 일종의 망상이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다. 저는 이거 결혼할 때 한 번씩은 다 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느끼는 건데 그 상대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상대가 변하면 어떡하지? 뭐 바람이 피진 않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난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기준이 남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끝까지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 진짜 지당하고 맞는 말인 게, 그러니까 마치 결혼도 그렇지만 연애도 그렇지만 사람이 나의 부족한 지점을 뭔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떤 이제 연인 관계가 발전하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지점이 계속 안 채워지면은 안 채워지는 대로 불행해. 그럼 내 스스로 채운다라고 했을 땐 상대방이 필요 없어져. 그럼 결국은 애초부터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 지점에 있는 사람과 만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친구 관계나 어떤 교우 관계도 봤을 때 내가 부족해서 이 사람과의 만난다라기보다는 같이 있으면은 영감을 주고 서로가 어떤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면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것도 약간 이런 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이 사람이 채워줄 거라는 기대는 아예 접고 그렇죠. 이 사람 너무 부족하네? 내가 좀 채워줘야겠다. 이거만 해도 돼. 물론 그러면은 베스트죠. 사실 그 정도 에너지면 좋지만 네. 사실 이런 경우는 정말로 내가 정말 좋은 에너지 갖고 이게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힘들고, 이분에 대해 걱정하는 지점은 우리가 처음 이제 운전을 해서 차를 몰고 밖으로 나갈 때 그 감정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처음 운전면허를 땄어요. 운전을 시작해. 별 생각이 다 들거든. 만약에 차선 변경하다가 내가 들이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속도로 달릴 수 있을까 과연? 별 생각 다 하게 되잖아. 나죠. 지금은 우리가 운전할 때 그런 걱정 안 하고 운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 교통사고는 매일같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 그럼 그 생각하면 우리가 운전할 수 있겠냐? 그런데도 한다고? 그 생각 안 하잖아. 우리는 그 생각 안 하고 운전한단 말이야. 그쵸. 기본적으로. 그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비슷한데 운전은 자동차를 탔을 때 메리트가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 결혼은 메리트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알쏭달쏭. 근데 그냥 괜찮은 남자? 좋은 사람? 그냥 딱 요 정도. 애매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 이게. 제 케이스가 이것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생각은 안 해본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하죠. 했는데 몰라. 몰라. 그냥 잘 되겠지 하고 간 게 있었어. 그래서 근데 나 같은 케이스는 이거에 대한 고민에서 도피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 대한 대답을 좀 하긴 힘들어. 근데 나도 되게 했던 고민인데 정답이 안 나서 넘어간 거였거든요. 결과는 좋게 나왔으니까 뭐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행동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얘기해 주는 거 아니고, 결혼이라는 거는 모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즐거운 모험이다. 또 하나의 모험이고, 사람이 한번 나와서 죽을 때 한 길만 모험 떠나고 한 어떤 그 가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색다른 랩으로 한번 가볼 것이냐. 액트 2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한 라인에서만 싸울 것이냐. 다른 그거 라인. 사실상 그거 에너지 필요하거든요. 에너지 필요해. 두려워. 겁나. 나 가서 나 죽으면 어떡해. 나 쪼렙인데 이왕 사는 거 한번 가볼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가면 마음이 좀 들뜨고 즐거운 느낌으로 접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슬픈 날도 있겠지만 또 기쁜 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는 전 추천을 하죠. 그리고 침착맨의 그 결혼 축사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무풀인 서로의 댓글창에 댓글 하나 달아주는 것. 저는 근데 그거를 상대방을 관찰하고 돈독하고 이렇게 간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주변 시야에 걸리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그게 있다. 이런 전달 내용이었는데 되게 스윗하게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를 굉장히 옆에서 또 쑥스러워하네. 쑥스러워해 또. 적극적으로 굉장히 케어한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셨나 봐요. 나는 그냥 스타크래프트 카카로처럼 그냥 날아다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난 그렇게 읽고 그렇게 그리고 들었어요. 그 댓글도 그냥 크크크 이런 건데. 그래서 굉장히 댓글 단단. 왜냐면 왜 그런 얘기가 도니까 나 실제로 그러지 않거든 집에. 나영자한테 미안한 거야. 내가 마치 그러고 다닌 것처럼 보일까봐. 실제로 그냥 가서 별 얘기 안 해요. 그냥 옆에 있을 뿐. 그냥 그거지. 주변 샤에 보일 뿐이지. 그거지. 댓글은 어떻게 달아요? 그냥 툭툭 뭐 말할 수 있잖아요. 뭐 그치. 그날 있었던 일. 혼자 살면은 말을 못 하는 경우도 많아. 타이밍상. 그렇지. 근데 집에 살면 타이밍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그 정도였어. 그냥 진짜 그럼. 많은 걸 한 건 아니었어.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괜찮은 남자고 좋은 사람이라면은 뭐 요것만으로도 결혼을 생각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권모술수 인턴 동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호민촌 근방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채용형 인턴을 진행 중인데 인턴 동기 때문에 스트레스라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참고로 채용형 인턴이란 이 사람을 정직원으로 전환시켜줄지 일단 인턴으로 일해보고 정하자 해서 생긴 제도인데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100% 전환이 아니라 정직원 전환율은 약 50%. 아이고야 씨. 약간 장그래 같은 상황이구나. 그러네. 각설하고 지금 제가 배치받은 부서에는 3명의 인턴 사원과 함께 일을 하는데요. 제가 되면 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2달간의 시간 동안 함께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서로 도우며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금요일에는 같이 밥도 먹자고 하면서 친해졌습니다. 근데 한 명이 시간이 지날수록 욕심을 너무 드러냅니다. 그 한 명을 A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업무를 3명이 해서 어쩔 수 없이 비교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 친구가 항상 다른 사람의 제출 전 결과물을 보여달라 하면서 자신의 것은 절대 안 보여주더라고요. 얍삽해. 그래서 너 것도 보여달라 했더니 아직 안 했다고 말하면서 절대 피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까지 뭐 부끄러우면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 과제뿐만 아니라 인턴끼리 팀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데 개인 과제 할 때 다른 사람보다 뭐 하나 더 하려고 안달복달하면서 팀 과제 할 때는 자기는 PPT도 못한다, 발표도 못한다, 자료조사 하겠다 하는데 그 자료조사마저 나무위키에서 복붙. 저랑 다른 동기가 심폐소생술에서 겨우 발표했는데 발표 시간에 저희가 한 거는 자기가 있다고 직원한테 어필하고, 그리고 알고 보니 PPT 꾸미는 거 못한다 했으면서 PPT 만드는 개인 과제는 또 아주 삐까뻔쩍하게 했더라고요. 쓰면서 혈압 올랐어. 열받았어. 점층적으로 그치. 열받아서 쓰면서 떠올라서 열받아가지고 지금. 눈웃음 한번 찍어주고 네. 눈웃음 한번 자, 찍어주죠. 오늘은 심지어 직원분이 커피 사준다고 A한테 저랑 다른 인턴 동기 불러오라 했는데 다른 일 하고 있어서 카페 안 간다고 거짓말치고 직원들이랑 카페 다녀왔더라고요. 아이고. 어떤 직원분이 저랑 다른 인턴 뭐 있길래 우리가 불렀는데 카페 안 왔냐고 해서 알게 됐어요. 이거 말고도 남이 하고 있는 일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면서 제가 한다고 해놓고 우리한테 다 물어보고 자료 뜯어가고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 결론은 어쨌든 보여주기식을 잘하는 A가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아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잘 처세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내용이 충분한 방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열받는데. 야, 저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런 경우 진짜 많아. 요런 거는 개 많아. 사실 이런 사람이 결과가 좋지 않아요? 왜냐면 몰라. 그래서 잘 몰라요. 소시오패스가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그럼요. 높다 그러잖아. 잘 모를 거야. 왜냐면은 회사에서 윗사람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사람의 욕심과 어떤 욕망이 보이잖아. 적극적이라고 그러면은 생각해. 적극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악에 받쳐하는 사람들은 또 악에 받쳐서 또 해.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이것도 뇌과학자 분이었던 것 같아. 그 소시오패스를 이제 사실 걸러내야지 회사에는 도움이 되는데 제일 최악의 면접 방법이 압박 면접이라는 거야. 왜냐면 소시오패스는 그걸 너무 잘 통과하는데 그렇지. 압박에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고 그래서 그건 오히려 소시오패스를 선발하는 시험이 된다는 거야. 나 그런 얘기를 그래서 봤는데. 그 소시오패스가 압박 면접을 또 기획해. 그렇지. 소시오패스를 뽑으려고.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들 것 같냐면은 이 사람 되게 적극적이야. 카페 막 다녀와서 막 뭐 하고 막 여기 앞에서 막 뭐 하고 이 언론 플레이를 하려면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 결국은 뭐냐면은 이 같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일 덜하게 만들어주면 얘가 했든 안 했든 좋은 동료인 거야. 그러니까 기준이 이게 결국 이 사람이 들어오면은 다른 사람을 또 막 뽑아내서 이렇게 하겠죠. 어떻게든 만들겠죠. 그래서 조직에는 해롭겠지만은 이 동료들은 그런 것까지 디테일을 모르니까 이거 분명히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도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이 직원한테.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만약에 아까 전에 카페 왜 안 왔어? 아까 오라고 했는데 A만 왔던데. 근데 A가 말을 안 전한 거잖아요. 그럼 그때 바로 얘기를 했어야 됐을까요? 아니 오라고 말을 안 했는데. 적극적으로 해야지. 뭐. 전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좀 전달받지 약간 건조하게 해야지. 막 누가 그래요? 걔가 그래요? 뭐 이렇게 해도 당연히 아니겠지만 건조하게라도 이렇게 하고 A가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카페래요? 아 그런 거 말.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하고 나중에 뭐 할 때도 적극적으로 뭐 물어보는 것도 많이 해서 개인적인 뭐 그런 것도 보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좀 건조하게라도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나는 모를 것 같거든요. 직원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거죠. 옆에 뜨거운 불덩어리가 하나 있어. 얘랑 어쨌든 같이 있어야 돼. 최대한 안 뛰게 해야지. 뜨겁긴 해. 사실 이거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나도 왜냐면은- 해야 돼요 그거를? 아니지. 할 수가 없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걔는 그리고 그냥 하는 건데. 지금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하고 마음속으로 이 새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왜냐? 그렇게 했는데 더 잘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이 마음이 더 커져. 더 응어리죠. 나를 더 괴롭힌다고. 자본주의라는 게 그렇잖아. 자본, 돈이 짱이라는 어떤 주의에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런 데에서 소시오패스가 잘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당연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고. 그걸 인정을 하라는 거죠. 이런 권모술수까지 해가면서 되는 놈들이 잘 된다라는 것이 이 사회의 부조리함 중에 하나다. 대신 정말로 내가 잘하고 능력이 있고 착하고 이렇게 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제가 이런 걸 어디서 많이 느꼈냐면은 뭐 영화 업계나 드라마 업계에도 그렇고 정말 이쪽은 커머셜의 어떤 그 집합체 아닙니까? 큰 돈이 오고 가는 곳이잖아. 네. 그러니까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아 저도 전해 들은 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가운데에는 정말 착하고 선량하고 진짜 인간 됨됨이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도 섞여 있어. 같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이걸 견뎌내지? 어떻게 버텨내지?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고 그냥 같이 가는 거야. 이 진흙탕 안에서 같이 굴러야 되는 곳이야 라는 걸 인정하고 가는 거야. 마음 안 상해요? 마음 불편하지 않아요? 이게 당연한데 어떡해요. 지금 중요한 건 이거 같이 가는 건데 나도 뛰어들었으니까 같이 가는 거죠. 라는 걸 인정하고 그냥 가는 거더라고. 더한 사람 만날 수 있을걸? 별 사람 다 만나요. 여기서 뭐 백신 맞는다고 생각해도 좋고 저는 이 사연자분께서 인터넷 정직원 되면 너무 축하할 일이고 반반 확률이어서 만약에 떨어지고 A가 된다면 그 회사는 A 같은 놈들이 다니는 회사니까 그럼요. 타고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신승리? 예를 들면 부조리함과 아닌 것들이 섞여서 있는 것이 우리 사회다. 김풍 같은 사장 밑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는데 직원 뽑으실 생각 없습니까? 그럼 뭐 사업을 하나 아이템 그만해. 사업을 아이템 선정해야 된다고. 뭘 자꾸 그만. 이게 더 악질이야. 그만하라고 하는 게. 잘 처신하시고 네. 나는 사람 못 부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펄풍 형님들. 제 고민은 말이죠. 집중을 해야 하는데도 집중이 많아 이게. 집중을 못했네. 그래. 개 많네. 스타일. 자, 뽀모스로 너무 효과 없을 것 같은 스타일이야. 집중을 해야 되는데도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명한 웹툰 작가인 이명일님 진행하신 뽀모드로 마감 방송을 참고해 보기도 했습니다. 띵! 뽀모드로 집중법이란 25분 동안은 집중하고 5분 동안은 쉬어가며 공부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빌어먹을 쉬는 시간 5분이 너무 감질나단 말입니다. 빠직. 그래서 5분만 더 쉬자 하다 보면 30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OMG. 정말이지 도무지 집중할래야 집중할 수가 없어요. 우짠디야. 그래서 인생 선배이자 각 분야에서 최정상을 찍은 형님들의 집중법을 추천받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반짝반짝. 그리고 침착맨님은 뽀모드로 집중법이 효과적이었는지도 엿주고 싶습니다. 아리송. 중간중간 어디론가 뛰어나가시던데 그건 화장실이 급해서 그런 거겠죠? 뿌직. 아무쪼록 제 고민을 해결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 추수 감사. 뭐라는 거예요? 질문이 나 뭐였어요? 우리 이것만 보느라 못 봤지. 나도 못 들었는데. 나 저것만 봤어. 나도. 아까 길만 봐처럼 나무만 보는 것처럼. 이거 나 봤어. 이거 유튜브에서 바로 집중하는 법 강좌를 외국인의 저명한 선생님이 하는 건데 진짜 심플한데 그냥 하면 된대요. Do it. Do it. 하는 거야. 그냥 당장 그냥 해. 그냥 한 칸만 그리기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그냥 지금 막 핸드폰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냥 하면 된대. 어렵네. 어렵죠. 근데 하면 된대. 어려운데 쉬운데. 어려운데 쉬워. 그냥 하면 돼. 그냥. 좀 전에 조미 작가님이 얘기했던 하면 된다라는 게 10분 집중법이라는 게 있어요. 10분 동안 모든 걸 차단하고 그걸 하는 거야. 일단 10분 지났는데 집중이 안 된다? 일단 쉬는데 유튜브 하지 말고 SNS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 그 정도. 네, 심심하게 그 정도. 만들어야 돼. 그리고 있다가 10분 지나 다시 집중해. 만약에 이게 계속 반복을 해. 요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계속 10분 동안 집중하는데 한번 툭 걸릴 때가 있어. 띵 걸릴 때가 있단 말이야 진짜로. 그러면은 그거 10분이 20분 30분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냥 하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집중을 할 수 있는 그 지점에 계속 낚시질을 하는 거야. 빠직. 우짠디야. 뿌직. 반짝. 집중 좀 해. 감사 형님 추수 형 감사. 말하는데. 띵.
구법. 아무튼 저는 그 트랜스포머 주인공 배우 누구지? 시아이아 라보프. 시아이아 라보프. Do it 그냥 하라고 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게 엄청난 밈이 됐어. 왜냐면은 Do it! 막 이렇게 하는 거. Do it! 어. Do it! 막 이러는 게 있어요. 맞아. 그거 한번 보시고 하면 안 돼. Just do it! Just do it! Do it! 막 이러는 게 있어요. 막 그만 얘기하고 좀 하라고. 제목 활발함을 원하는 대학생. 안녕하세요. 침착맨님, 김풍님, 주펄님.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20대 남성입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 자라서 정말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분야에 특출난 것도 없고 공부도 잘하는 편도 아닙니다. 묻지 않냐? 여기서 문제는 제가 의욕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겁니다. 공부, 자기개발, 취업준비, 연애, 게임, 운동, 심지어 밥 먹는 것도 귀찮을 때가 많아요. OMG? 아마 성격이 조금 게으른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야. 슬슬 취업을 앞둔 나이가 다가오다 보니 저의 이런 무력한 생활이 걱정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의욕, 열정이 생기고 활발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감사 주수감사. 요즘 이런 사람도 많지 않아요? 되게 무기력하고 무력하다는 걸 느낀 사람이 젊은 친구 진짜 많아요. 저거는 제가 봤을 때 성공 경험이 딱 한 번 정도 생기면 이제 시동이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아하. 그 단 한 번이 없었던 게 아닐까 싶거든요. 성취해서 인정받고 보통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아주 작은 경험이 불꽃이 돼가지고 그 길로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작은 칭찬에서 시작돼서. 근데 그게 되게 애매한 재능인데 칭찬을 받아가지고 잘못 갈 수도 있어. 물론 잘못되면. 하지만 동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은데 그 경험이 아직 없던 게 아닐까? 지금 아쉬운 게 없어서 저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은 뭐든 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땐 늦었지. 저거 왜 의욕 없냐면은 네. 제가 의욕이 없잖아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네. 왜 나는 의욕이 없을까? 나온 결론이 윗세대에 비해서 사회가 너무 복잡해.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요구하는 것도 디테일해.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서 그냥 통장을 개설할 때도 옛날엔 그냥 해줬어.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법인 통장 하려면 이만큼 써요, 서류가.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이. 하기도 전에 질려버려. 이게 사회가 너무 전문화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성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하게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질려버리는 거구나. 시작하기 질려버리는 거야. 너무 준비할 게 많으니까.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더라고. 이게 하기도 전에 부딪히는 게 답인 걸 알아도 질려버리는 거 있어. 산이 높아버리면. 취업 맞아요. 준비도 준비해야 될 것도 너무 되게 많잖아. 많잖아요. 그거 네. 그 리스트 엄만 보는 순간 못 하겠는데. 이게 게으른 것만은 아닌 것 맞아. 같아. 아. 사회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요거를 인지하고 결국은 답은 씩씩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 씩씩해야 된다. 인지하는 거랑은 달라. 이게 그렇지. 내가 게을러서 그러고 자괴감으로 빠지면 안 좋은 건데. 이거네요. 뚜이시네요. 결국은. 뚜잇인데 사회가 이런 거는 인정을 해야 돼. 복잡한 세상에 내가 태어났었는데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잖아. 살긴 살아야 되니까 나는 왜 그럴까 보다는 내가 이런 사회에 태어났으니까 인지를 하고 여기서 씩씩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한국에 태어난 이상. 그리고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어요. 정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보가 너무 많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의욕이 상실되는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면 내가 정보가 없으면은 알기 위한 어떤 그 방법과 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거에 훨씬 좋은 결과물이 이미 유튜브든 뭐든 다 나와 있어. 그걸 보는 순간 나와 있네? 그리고 막 영화도 남이 재미없다고 하면 안 보러 가. 근데 막상 내가 나중에 보잖아? 재밌어. 그렇지. 그런 게 많아. 그렇지. 사회는 점점 고도로 발전돼 있고 나는 보잘것없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너무 완벽한 것들이 이미 사회에 다 나와 있다라는 거를 보는 순간 내가 뭘 해야 되지? 난 즐기면 되는 거 아니야? 난 그냥 소비형 인간이 되는 거야. 무기력해지는 거. 무기력해지는 거죠. 옛날엔 되게 아날로그적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우리끼리 그냥 뭔가를 하는 거야. 뭐 더 좋은 게 이미 뭐 나와 있을 수도 있지. 찾아보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끼리 뭔가를 하는 거야.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만나긴 했지만 의외의 파생품이 엄청나게 나와. 맞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다음에 뭔가에 할 수 있는 에너지 동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야. 이 과정 속에서. 맞아요. 옛날에 일본에 설정 노름 동호회라는 게 있었어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만나서 설정 노름 하는 거야. 근데 그 회원들이 전부 다 대작가들이 됐어. 일본 대중. 그래. 그 그런 설정도. 거야. 가장 좋은 거는 루틴으로 만드는 게 최고긴 해요. 제김풍의 방법대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딱 10분 정도 그냥 뭐 운동 같은 걸 뭐 하겠다. 뭐 제자리에서 뭐 이렇게 앉았다 따겠다라는 거를 10분 동안 하는 거를 그냥 마치 내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한 달만 해보라는 거지.
이게 어렵지 않잖아. 한 되게 달에. 중요하다고 봐. 난 이분한테 필요한 게 이런 작은 성취감이랑 칭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애, 게임, 운동이 귀찮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귀찮은 게 아니고 못해서 귀찮은 걸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잘하는 걸 만약에 찾아서 거기서 칭찬을 받고 뭔가 작은 성취를 이루어서 아니 내가 운동을 잘해. 그럼 이 운동이 귀찮을 수가 없어. 내가 운동을 잘하면. 그래서 나는 그치. 그런 작은 성취감이 몇 번 있어야 돼. 근데 그게 그치. 너무 없어 지금. 아니 그렇지. 근데 이제 성취감을 갖기 위한 어떤 그 동력 자체가 지금 없는 것 같아서 그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게으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의욕이 마포로 팅킹님은 아마 이런 얘기고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라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의욕이 없어서 나는 이분의 심정을 너무 잘 알아. 의도적으로 환경을 만들고 조그만 성취를 한다는 거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안 돼요. 이거는 환경을 일단 숙지를 해. 건조하게 숙지하고 씩씩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시식맨이네요. 씩씩하게. 그러니까 주변 상황을 항상 인지를 해야 돼. 저는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서 뭐 맞는 게 있으면 땡기는 거 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해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당장 내일부터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천재야 당신은. 그런 당신이라면 당신은 성공을 하는 인간이 이미 돼 있어. 이 이야기는 언젠가 떠오른다. 언젠간 하게 돼. 저 하나 떠올랐어요. 하고 싶은 뭔데요? 얘기. 제가 요즘에 컨디션이 괜찮거든요. 근데 그게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 근데 그게 되게 커. 그럼 억지로 운동해라. 네. 그리고 몸이 변하는 걸 조금씩 보면은 그게 또 되게 작은 성취감이 있거든요. 체력도 되게 중요해. 귀찮으면은. 근데 내가 또 그렇게 할 때 진짜 내 자꾸 이걸 강조하냐면 운동 이런 것도 이게 맞아야지 돼. 나는 좀 다른 게 왜 해야 되는지 본인이 납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일단 해가 저는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납득을 하려면 아까 말했듯이 주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내가 처한 상황을.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무조건 뚜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원동력을 굉장히 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의욕이 없는 게 저도 똑같거든요. 노는 것도 귀찮아서 안 놀아. 멍 때리고 이러고 있어. 에너지가 없거든. 근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당일성이 너무 필요해. 그러니까 좀 약간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이 택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상황을 건조하게 바라보는 게 자기가 이해를 해야 돼. 자기 상황을. 그 원론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를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나와야 돼. 그래야지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에너지가 없는 사람일수록 그래요. 왜냐?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한 번 하는 게 엄청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이 나야. 무조건 나야. 뚜잇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뚜잇이 아니야. 고르고 고른 뚜잇이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아니 그 원론적으로 그래. 모든 분야 십창맨 어디 갔어? 짭창맨이다. 짭창맨이 왔구만. 안녕하세요. 요즘 낙이 있다면 침착맨님을 보는 게 다인 29살 직장인입니다. 제 고민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잊은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태도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제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러면서 웃고 스트레스도 풀고 하는 게 2년 전까지만 해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진짜로 좋아서 웃는 건지 분명 진심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의심부터 듭니다. 얘기를 해도 다 내려놓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약점이 될까 자꾸만 사리게 되는 저를 발견합니다. 제 스스로 계산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 두렵고 슬픕니다. 어떤 계기가 있다면 2년 전 직장에서 저를 굉장히 싫어하는 대리님을 만난 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런 의심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트라우마라면 일종의 트라우마인 것 같은데 극복해보고 싶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사람을 대했는지 잊은 것 같아요. 예전엔 모든 게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어딘가 어긋나버린 느낌이 듭니다. 전처럼 의심 없이 계산 없이 웃고 떠들고 싶어요. 더 많은 경험이 있고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친팔풍님 저 좀 구해주세요. 이거 좀 약간 SOS네요. SOS. 아하. 인간 불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인간 불신인데. 그렇죠. 옛날에 대리님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뭐 본인이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경험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면은 요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니. 그러니까 인간 종특이잖아요. 그냥.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거. 생명체 종특.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은 쉽죠. 싫어하는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자기와 좋아하는 사람하고도 보내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말은 쉬워. 말은 좋지. 근데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지를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기로 넘어가서 나는 누군가를 싫어하지 않은가, 좀 딥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거기서부터 좀 생각을 해서 나도 그렇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여기서 좀 해방되지 않을까? 인간한테 기대를 하면 안 돼 사실. 근데 이제 이 어떤 범위의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네. 당연히 뭐 여러 주변에 사람이 있겠지만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잖아요. 뭐 직장에도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없거든요, 딱히.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정도. 근데
같은데 모두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가 지금? 뭐 약간 좀 상처가 있는 것 같아. 상처가 있어서 그냥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좀 버겁다. 뭔가 어색해. 그냥 막 손 이렇게 걷는 거 자연스럽게 걸었는데 왼발에다가 오른손 앞으로 가고 이걸 의식하면서 하는 느낌이다. 뭐 이런 거 의식하면서 같아. 대화를 하게 그러니까 되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저의 말투나 이것이 저는 호불호가 되게 극명하게 있는 편이에요. 제 말투나 이런 것이 따뜻한 느낌은 아니고 자꾸 명료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감정 지으려고 한다던가 또는 뭐 누군가의 이야기에 반박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식의 말투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지적을 받아요. 지적을 많이 받고 생각을 해. 나도 봐. 그리스 철학자식 대화법. 그렇지. 그럼 나도 당연히 보고 논쟁, 논박. 그렇지. 그럼 나도 소크라테스식. 그럼 내가 내 말투를 보고 K 소크라테스. 오케이. 맞아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좀 바꿔볼까? 노력을 하는 거지. 노력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바뀌어요. K 테스요. 어떻게든 바뀌어. 세상이 왜 이래?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런 영향일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왜냐면 이야기가 좀 약간 단편적이어가지고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대리님이 뭐 있었다잖아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직장생활 내내 봐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자기객관을 할 수가 없어. 게다가 또 윗사람이 나한테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아닌가? 아닌가? 이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상하게 가스라이팅 당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방법은 있죠. 인간관계를 희석시켜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걸 해야 돼. 취미 활동이든 뭐든 간에 인간으로 치유해야 돼. 맞아. 그들 사이에 있는 나를 거기 안에서 희석하면서 내가 틀린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고 다른 식의 어떤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건 좀 내가 고쳐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고 나이를 먹잖아요. 내가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게 돼. 그리고 예를 들면은 대리님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안 맞아서 내가 위축되고 내가 이상한 사람 보이지만 어느 정도 되면은 저 대리 같은 인간 카테고리가 있어. 저런 부류가 있어. 난 대화 안 해도 알아. 그냥 그게 얼굴- 있잖아. 내가 그 사람들을 분류하게 돼. 쟤네들은 나 싫어해. 이런 게 있다고. 그럼 얘네들하고 얘기 안 해도 돼. 얘네들하고 얘기하면 되지. 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선택권을 쥐고 내가 갖고 가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사회에 내가 휘둘린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29이란 나이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관계를 만들어서 희석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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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호문 작가님 같은 경우 뭐 드릴 말씀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있잖아요. 진짜로 좋아서 웃는 건지. 저는 그냥 좋아서 웃는다고 생각해요. 요거 저도 이런 생각이에요. 정보가 너무 복잡해지면 네. 단순하게 보이는 정보만 받아들이면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도 손해볼 게 없다. 그리고 이분이 너무 순수했던 것 같아. 그리고 충격받은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지만 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인지 부조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침착맨님도 저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요. 형은 근데 화가 안 나서 안 났다고 하는 거니까 화가 안 났구나 하고 아니야. 끝나면 돼요. 양말 아저씨. 아니에요. 아닌 척해. 아닌 척. 아무튼 요건데 그냥 보이는 하고. 대로 심플하게 받아들이자.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사람이 겉다르고 속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기부터가 그렇잖아. 그리고 실제로 봐봐 좋아하는 사람인데 순간적으로 일시적인 감정으로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잠깐 나타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일이 모든 정보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여주는 단편적인 정보만 받아들이고 가도 일을 단순하게 가도 괜찮다. 그리고 진짜 내가 바빠지고 내일이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이 신경 쓸 틈이 없어. 그렇잖아요. 루틴을 만들어 바빠져. 근데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어. 나도 어렸을 때 사람들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안 하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아저씨 되면서 점점 해방되지. 그렇지. 낯이 두꺼워지면 뻔뻔해지지. 그리고 낯이 왜냐? 두꺼워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도 되고 눈치 안 보게 되는 거야. 속 편하게 가는 거야. 속 편하게. 그렇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되면 된다. 될 거야. 그리고 단 어쩌다 것만 아저씨가. 먹으려 단 것만. 그리고 단 것만 먹는다 그러면 이게 어렸을 때는 이래도 될까 했는데 단 그럼, 것만 그럼. 먹어도 돼. 그래. 그 편협한 인간관계 그럼. 가져도 되는 거야. 그럼.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해방이 돼. 그래 난 편협하게 살아야지. 왜 먹어?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해방이 바로 돼. 뱉어야지. 뭐 채팅창에도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 방송 피드백을 간신들이 하는 말을 왜 단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냐. 거기서 저 고민을 옛날에 했었어요. 충원을 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듣기 싫은 소리.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단 것만 편협하게. 아니 이거 보려고 들어온 사람들 건사하기도 힘들어 지금. 3년 전에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 3년 지금. 전에. 근데 드는 생각이 그래 나 단 것만 먹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편해졌어요. 그럼. 그래 나 단 것만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거 바꾸면은 뭐야 이상하게 바뀌었잖아. 이렇게 되잖아. 디자인이 그런 식으로 바뀌다가 망하는 차가 한둘이야? 요거는 이렇게. 근데 여기 풍저씨 파인애플 아저씨 갔다 오는데 그거 PPAP 아저씨 말하는 거야? PPAP. 금방 해. 나 이거 전문가야. 아예 뭐 전문. 아예 뭐가 어. 전문가. 아예 뭐 전무. 아예 뭐 서브웨이 뭔가 전문가. 서브웨이 전문가. 삑삑삑 삑삑삑 삑. I have a dumbbell. I have a dumbbell.
바벨